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강시엽 변호사입니다. 참 이렇게까지 해가지고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 참 눈물겹습니다. 이재명이 재판 지연 전략으로 서류 물품 일체 수령을 금지시켰다는 지금 의혹이 나왔습니다. 이재명 동행하는 당직자 등에게 서류 등 물품을 수령하지 말라, 아무것도 받지 말라.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는 재판 서류 이 전달에 대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. 아무래도 내일 이제 이 재판 서류 이거를 송달할 텐데 이제 자기가 아니면 아무도 받지 마라, 물건도 받지 말고 서류도 받지 마라,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이게 불가능하거든요. 지금 의원실로 지금 송달을 할 텐데 의원실에서 아무것도 안 받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. 왜냐하면 누군가는 받아가지고 사인을 해줘야 돼요.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장 일정에 동행하는 당직자 등에게 불상의 사람이 전달하는 일체의 서류 등 물품을 수령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는 겁니다. 민주당 안에서는 이 후보의 재판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지침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.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죠. 그리고 소송 관련 서류가 전달이 돼야만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. 이재명은 최근 지역 현장을 돌고 있죠.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을 찾아가서 이 서류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재명은 자기는 이제 안 받을 거고, 왜냐하면 15세 이하만 뭐 접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, 그래놓고 나서는 이재명을 수행하는 동행하는 이런 당직자 또 관계자들에게 불상의 사람이 후보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물품을 통제하고, 누가 물건 주려고 그러면 통제하고, 특히 서류 등을 전달하려고 할 경우 직접 받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했다. 누군가 물품을 전달을 할 경우 받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 비서실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고, 또 물품을 수령했다는 서명 등을 해달라는 요청에는 응해서는 안 된다. 원래 이제 서명을 받아가야 되거든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응하지 말아라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이재명은 이에 대해서 후보가 가는 곳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현장 관리 차원에서 원칙이 필요하다. 참 3살짜리 꼬마도 무슨 일입니다.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이재명의 재판 서류 수령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.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재판부가 지난 2일 이재명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재판은 기일 지정과 함께 소송 서류 송달 절차를 시작했죠. 그런데 이재명이 주로 지역의 현장에 있게 되는 만큼 서류 송달도 법원 관계자가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재명이 소송 서류를 송달받을 경우 15일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. 그런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다시 한번 공판기일을 잡게 되는데요. 이 후보가 2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이재명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소송 서류 송달이 완료되지 않으면 15일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재판부가 다시 기일을 잡아야 됩니다. 이걸 노리는 거죠.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이 서류 송달을 피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것 같다,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진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당직자들을 방패 삼아서 법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. 자, 이제 법원이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거기다가 놓고 오는 방법도 있어요.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?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? 바로 발송 송달을 해버렸죠.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발송 송달, 그러니까 원래가 이제 인편으로 송달하는 건데 안 받으면 그냥 발송해버리고 송달됐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만약 저렇게 하면 그냥 발송 송달을 해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. 우편으로 그러니까 발송해버리고 발송함으로써 송달한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이제 안 받는다는 것이 이제 정해져야 되니까 일단 시도는 할 겁니다. 시도를 하고 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안 받으려고 하면 분명히 거기 이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법원 집행관이 가서 이걸 분명히 나는 법원 집행관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방해를 해가지고서 안 받으면 아마 발송 송달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참 뭐 대단합니다. 대단하다는 얘기밖에는 뭐 할 수가 없는데 살아남기 위한 그 어떤 놀라운 정말 그런 정말 대단하다. 정말 시체말로 네 뭐 굵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정말로 대단하다. 그런데 일단은 안 받으면은 기일을 끌어볼 수 있다.
근데 이제 15일을 받으면 저기서 이제 걱정하는 것이 혹시 안 나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 아니면 그 다다음 날 바로 그냥 기일을 잡아버리고 그날 그냥 선고를 해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. 법원도 지금 빡쳤습니다. 그런데 쟤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. 그냥 그러면 탄핵하면 되는데 왜 탄핵을 못 할까요? 지금 그냥 고등법원의 판사를 탄핵시켜 버리면 저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지금 기일을 끌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?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재명이가 국민의 미움을 안 사면서 그리고 지지율이 안 떨어지면서 특히 2030들이 이 재판에서 안 나가고 또 뭐 딴짓하고 뭐 탄핵하고 뭐 그러면 지지율이 엄청 떨어질 거 아니에요. 그럼 일단 안 받는 방법으로 하면은 좀 그 충격을 줄이면서 미움을 덜 받으면서 좀 그렇게 재판을 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지금 아무래도 이재명이가 살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가운데 말이죠. 한쪽에서는 백업 요원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, 뭐 추미애 정청래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재명한테는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일단은 11일까지 버텨야죠. 그러니까 그때가 대선 후보 등록일이거든요. 근데 그 전에 뭐 송달받고 그러면 또 이재명한테는 그것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뒤로 밀어보겠다는 생각 같은데요. 지금 이재명은 말이죠. 원래 죽는 것이었거든요. 고등법원에서 이상한 그 무죄를 주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고등법원에서 이상한 무죄를 준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 받고 있으니까 눈치 살살 봐가지고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계엄 탄핵 정국에 그걸 타가지고서 지금 이재명이 지금 살아나려고 그러는 건데 참 아이러니합니다. 이재명 가만히 있어서도 그냥 죽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또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. 그때는 권순일이 또 살려줬는데 어떻게 보면 참 사주팔자가 좋은 건지 뭐 관상이 좋은 건지 모르겠어. 저는 정말 이해가 불가능한 사람이 이재명이다. 참 이해가 불가능하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이가 재판을 끌기 위해서 지금 서류, 송달 이런 것까지도 받지 마라라고 지금 직원들에게 또 명령을 내려놨다. 참 이런 얘기를 보면 재판 꼼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? 법원도 또 나름대로 말이죠. 얘 꼼수에 그렇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특단의 대책을 세울 텐데 법원이 어떤 대책을 세울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또 뭐 야간 송달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야간 송달 같은 건 이제 문을 안 열어주는 식으로 또 아마 안 받을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발송해놓고 집에다 던져놓고 나서 송달했다고 그냥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. 이건 본인이 직접 안 받는 게 분명한 거니까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. 하여튼 이재명이 재판 지연 전략으로 서류 물품 일체를 수령 금지했다는 그런 어떤 의혹이 있고 물론 이재명은 뭐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결국은 소송 서류를 받지 않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죠. 참 대선 후보치고는 찌질하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? 강시엽 TV입니다.